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더나가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임상 3상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기존에 있던 94.5%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94.1% 예방 효과가 나왔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분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고요. 아시아나 인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라고 소식이 나오면서 인수 진행에 탄력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지수는 쉬었다. 3만 포인트 위에서 쉴 거냐 아래서 쉴 거냐. 근데 현재 모습은 그냥 아래서 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21선 올라오고 있고 괜찮은 거다. 돌파 못해도 괜찮다. 돌파는 될 것인데 당장 못하는 것이고 어차피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으니 휴식이 필요한 구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위쪽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기간 조정 받는 거는 괜찮다. 그래서 위에 아예 3만 포인트를 딱 고점으로 놓고 이렇게 3만 포인트 쪽으로 삼각 수렴을 해 갈 것이냐 이렇게 아니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갈 것이냐 차이입니다. 3만 포인트는 돌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구간에서 굳이 시장이 주저앉을 이유는 없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에서 오히려 바이든 정부가 출범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미국은.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먼저 돌파를 하면서 다우지수도 돌파 가능성 높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2,0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까지 나왔는데 저점 매수가 정말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시초가 대비해서 쭉 하락이 나오면서 장중에는 1.47%까지 하락이 나왔었는데 아래꼬리 길게 달아주면서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는 이제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상체 효과 12,244.65포인트를 찍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더나가 94.1% 예방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에게는 또 100% 효능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 정도 하시고요. 현재까지는 심각한 부작용 없고 나이 인종 상관없이 효과가 나오고 있다 해서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했는데 저 지표가 맞다라고 하면은 승인 안 될 이유는 없겠죠. 그러면은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까지 참고 정도 하시면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약간의 노이즈가 있는데 존슨앤존슨도 이제 기존에 노이즈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 어느 정도 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영국 쪽이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 승인을 못 받더라도 미국이 좀 보수적이다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미리 그 노이즈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미국에서 못 받아도 괜찮아요. 받으면 좋겠지만 못 받더라도 유럽 쪽이라던가 나머지 남미라던가 아시아 국가 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만 못 받는 건 괜찮아요. 대신 다른 곳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쪽은 좀 못 받더라도 나머지 국가만 잘 통과돼도 괜찮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하죠. 전일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강력한 매도가 나왔는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8월에도 1조 6천억 나왔었는데 계속 이제 워낙 투자금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거다. 네, 그래서 전일 2조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으나 8월에도 강력한 매도가 나온 후에 어떻게 됐다? 횡보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8월에도 이제 1조 6천원 이렇게 매도 나온 다음에 이런 횡보 구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8월은 어차피 쉬어야 되는 구간이었고 지금도 조금은 쉬어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는 있지만 지금 21선 올라오면은 한 차례 위쪽 방향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기까지 예상은 현재는 레인지가 너무 넓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위아래를 다 열어놨고요. 그래서 위쪽으로 넘어가면은 한 2,700포인트를 한번 두들겨는 주는 안착은 모르겠어요. 안착은 자신이 아직 없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도 괜찮은,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도 내려갈 연료는 있는데 아래쪽으로는 뭐 2,500 뭐 그 구간 정도는 뭐 유지해 주겠죠. 그래서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은데, 증권사,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를 보통 양매도라고 말씀드렸죠. 막아놨는데 아래쪽을 더 많이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하락을 원하는 메이저 세력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일부 세력은 있겠지만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락보다는 위쪽 방향이 열려 있고 중간에 이렇게 쉬더라도 회복되니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급 동향 확인하면은 지금 주식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양호한 모습입니다. 거기에 기관이 단기적으로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요거는 프로그램과 이제 단기적인 자금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매도를 안 하고 있다. 기관이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나쁘지 않았죠. 오늘은 뭐 코스닥이 좋았고요. 그래서 선물 매수는 들어왔는데 콜옵션 매도를 좀 대거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좀 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2600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때마다 콜옵션 일부 수익 실현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2700을 넘어가서 안착되기보다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 실현을 하고 상승은 좀 정체되지 않겠느냐. 2650을 살짝 넘거나 아니면 돌파 시도 나왔는데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시나리오를 봤을 때 2650 구간을 돌파해서 2700을 건드린 다음에 아래로 내려서 2650 부근 전후에서 여기서 쉬는 거예요. 흔들기 정도 과정 보이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돌파 후에 지지력 테스트 받는 과정으로 해서 쉬는 거, 이렇게 끝나는 게 뭐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무난한 거는 그냥 여기서 그냥 횡보하는 정도입니다. 돌파 시도 한번 나오더라도 횡보하는 정도, 이 정도가 그냥 무난합니다. 그리고 최악이라고 해도 한 2500 위쪽은 유지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갔다가도 이렇게 회복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라고 보고는 있는데, 큰 하락도 큰 상승도 그렇게까지 뭐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약간 밀려도 괜찮고 약간 올라도 괜찮고, 지금은 지수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여러분들 종목들이 조금씩 이번 주는 휴식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휴식 구간 취하고 주 후반에 방향성을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쭉 쉴 것이냐, 이 정도고,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들이 하나둘씩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종목도 좀 올라오면은 이제 미리 올라온 선상승 나온 종목들은 이제 휴식을 취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따라올 기미가 보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지수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갖기보다는, 그러니 레버리지나 뭐 이런 그 지수 상품을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더 유리한 시점이다라고 이제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한 차례 목표가가 다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 이때부터는 지수 상품보다는 종목이 더 유리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지수를 들고 오셔도 되는데 한 차례 뭐 제한된 상승 정도가 뭐 예상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지수 상품을 지금 들고 갈 필요는 없죠. 만약에 여기서 2700 조금 넘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레버리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굳이 그 작은 수익을 위해서 혹시나 모를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는 없다. 수익에 대한 기대 수익과 손실에 대한 이 예상 손실률 봤을 때 굳이 경제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네,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수 상품은 지금은 매매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전일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늘 최소한의 것은 해줬고, 그래도 전일 이 음봉 상단 돌파 못하면은 이 반등은 뭐 크게 의미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횡보 구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하단은 이탈하지 않아야 돼. 이 하단은 이탈할 경우까지 생각해서 2,500 정도 말씀드린 건데, 2,500 흔들기 정도 말씀드리는데, 이 하단은 어제 음봉하단은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 보시면 되고, 위에 2,650을 넘어가서 안착을 해야지만 위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잘해주고 있죠. 이 880요 구간을 넘어가면은 이제 900포인트 쪽으로 붙어갑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9포인트도 안 남았어요. 891.29포인트입니다. 900포인트 구간에, 이 구간에서 뭐 단위가 바뀌는 구간이니까 저항은 뭐 한두 번 받을 수 있는데 돌파되게 되면 1000까지는 뭐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내년에는 1000포인트 위에서 코스닥이 천스닥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올해 뭐 중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동향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양호한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밀린 거에서 지수랑 별 차이 없죠. 음봉 하나 나왔고 그 67,500원 요 구간을 계속 이제 호시탐탐 넘보는 수준 정도입니다. 밀리지 않고 여기서 공방 벌이는 것만 해도 뭐 기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향을 살펴보면 11월 반도체 수출이 호조가 나오고 뭐 디램 반도체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이다. 라고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1월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4%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특히나 언택트 쪽 이제 관련주들이 좋아서 IT 쪽이 좋았다. IT 쪽이 좋았다. 이 말은 즉 삼성전자가 좋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 3개월 연속 이제 두 자릿수 증가돼서 이제 16.4% 증가율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나쁘지 않다, 양호하다. 그리고 내년에는 메모리 업황이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영향을 받죠. 그래서 10만 원 계속 공방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번 돌파 시도는 나왔습니다. 거래량 나쁘지 않은데 좀 더 붙여줘야 되고 여기서 양봉이 하나 나와줘야지만 돌파해서 안착할 수 있다. 만약에 10만 원 이렇게 돌파해서 양봉 하나 세워준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는 센 겁니다. 당분간은 그럼 11선 공방 볼침 11선 공방 보이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강력한 종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기존부터 뭐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 구간이고 이제 반등 타이밍이 다가온다라고 했는데 뭐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깐 쉬고 있는데 여기서 뭐 39,000원까지는 어렵지 않고 4만 원 넘어가는 것도 뭐 굉장히 뭐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대신 테스 같은 경우가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반도체 장비 뭐 투자 감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도 국제 반도체 재료 장비 장비 재료 협회 쪽에 이제 최신 세계 팹점만 보고서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뭐 3분기 정도 조금 뭐 감소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4분기 서버 디램 쪽은 감소한다라는 부분 미리 주가에 선반영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세계 팹 장비 투자액 24% 늘어난다. 그러니까 뭐 4분기, 3, 4분기에 조금 부진했던 거 그런 부분을 지금 주가에 반영하겠다. 이건 지나간 일이죠. 마치 JP모건에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제 뭐 약가이나랑 글로벌 이제 빅파마들의 견제 같은 부분을 2년이나 지나서 리포트를 낸 거랑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 이미 나오고 뭐 다 지나간 이슈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물고 늘어진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조정을 줘서 감사합니다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노리시던 분들은 감사합니다 구간이 되는 것이고 수익 실현을 하시던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 올라오면 정리하면 되겠죠. 테스는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건식 식각 쪽으로도 진출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먹거리까지 개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해 디램 펩 투자가 뭐 11% 감소한다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고 대신 내년에는 50% 증가한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 거예요. 반도체 업황도 그렇고 장비 투자도 그렇고 내년이 더 좋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추세를 보시면 돼요.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자, 삼성전기 얼마 전에 뭐 주말에 MLCC 관련주들 정리해서 올려드렸죠. 그래서 올려드리면서 이 종목은 이제 이 16만 원에서 16만 5천 원 사이 요 구간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양호한 모습 보였습니다. 배당 성향 한 20% 정도로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올해 실적 고려하면 한 1,200원 정도 배당 수익률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우려하시던 LG에너지솔루션이 출범했습니다. 자, 우려감을 갖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가 문제냐? 개인 투자분들 생각에는 LG화학을 매매하는 이유가 LG 배터리 사업 부분 때문인데 배터리 사업을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을 안 하는 거 아니냐? 나는 배터리 쪽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분들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LG화학이 LG 배터리에 대한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상관없는 기업입니까? 라고 제가 반문을 했죠. 상관이 있는 거예요. 100%를 들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준비하는 대로 IPO 통해 가지고 상장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지분 가치 어떻게 할 거예요? 영향력이 없나요? 당연히 영향이 있지요. 여러분들 올해 그 카카오 게임즈랑 뭐 저 SK 바이오팜이랑 상장할 때 지분 가치 가지고 상승한 종목들 많이 보셨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단 나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게 되면 그때 LG화학을 정리하시고 뭐 조금 미리 정리하셔도 되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교체하시면 된다. 그 타이밍 되면은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 보유하신 분들도 사실 거기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 놓고 상장 일정 체크해 놓고 조금 현금화했다가 이동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에 상장하는지는 또 봐야 되는데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매매하기보다는 추후에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확인되시죠? 전혀 상관없다. 100% 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권리는 LG화학이 행사한다. 80만 원 넘어가는 거 가능성 있고 66만 원 그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뭐 80만 원 정도는 어렵지 않게 왔고 지금 고점을 돌파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78만 원만 유지해주면 그냥 보유해도 되는 종목이에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우려감만 계속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외국인을 믿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LG화학을 최근에 얼마나 샀는지 이거 뭐 9월에 나온 이슈인데 10월부터만 봐도 LG화학 300만 주 넘게 샀죠. 그래서 뭐 9월 중순 정도부터 체크해드려도 그래서 뭐 이때 뭐 그 21일부터 해가지고 이때부터 체크해드려도 거의 뭐 400만 주 가까이. 외국인은 물적 분할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또 먹거리가 생기겠냐고 이렇게 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만 우려감을 가지신 거예요. 수차례 말씀드렸죠. 외국인 그냥 믿고 가셔도 되고 저 물적 분할인데 100% 자회사인데 뭐가 상관이 없는 거냐? 대체 어딜 봐서 상관이 없는 건지 솔직히 저랑은 좀 의견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관련해서 KCGI가 이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냈던 것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인수 절차가 뭐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대한항공이랑 한직칼 같은 경우는 인수기업이라서 그렇게 많이 못 올랐습니다. 인수기업보단 피인수기업 쪽에 좀 이제 밸류를 좀 더 쳐주죠.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27,000원을 넘어가야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항공주 중에선 대한항공이 그래도 제일 안정적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객 쪽으로 매출이 안 나더라도 화물 쪽으로 해서 뭐 여객 쪽에다가 그냥 화물 실어서 보내버리면 되니까 대한항공은 오히려 이 비대면 쪽이어도 언택트 시대가 돼서 여행 쪽의 수요가 좀 줄어도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한직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뭐 좋은 모습 보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한직칼 이거 매매할 거 아니다. 여러분들 정리해야 되는 구간이지 이슈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을 매매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수기업에 대해서 인수만 한다고 하면은 뭔가 주가에 디스카운트 주는 경우가 많다. 이유도 없이 그냥 디스카운트를 줘요. 그냥 우리나라 문화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추후에 이런 이슈가 조금 해소되면은 주가는 뭐 제자리 찾아가면 되겠죠. 대신 아시아나항공이나 아시아나IDT 같은 이 피인수 기업들은 뭐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뭐 급등 흐름 보였고 아시아나IDT 같은 경우도 멋진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할 거면 차라리 인수기업이 낫고 그리고 피인수 기업은 좀 자제하는 게 낫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음 졸일 바에는. 만약에 이 당시에 매수하신 분들이면은 하락해서 계속 마음 졸이다 손절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올라와서 종가라고 해봐야 그냥 본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쉴 때만 매수하는 거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추격 매수하지 않고 쉴 때 매매하면은 적어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수익을 볼 때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홈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폭스바겐 전기차 플랫폼에 이제 히트펌프 시스템을 이제 공급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뭐 과거부터 워낙 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만도랑 한홈 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뭐 딱히 언급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굉장히 뭐 강조를 많이 했던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 코로나 치료제죠. 그래서 이제 정부 과제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과제 선정된 거 정도로는 그렇게 이게 뭐 그렇게까지 상승할 요인인가 싶은데, 지금 바닥권에서 이게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슈 하나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코로나 뭐 치료제 백신이 저렇게 잘 나오다 보니까 치료제 뭐 얘기만 나와도 뭐 다들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NC소프트가 오늘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85만 원 이제 딱 걸쳐놨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실었는데 내일 한 번 더 이렇게 치우 가면 아주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 신작 게임이 대거 출시된다라고 합니다. 뭐 불소 2랑 이제 리니지 모바일 2는 이제 해외 뭐 대만이랑 뭐 하반기 일본까지 출시하고, 프로젝트 TL 뭐 아이온 2 올해 출시하려다 좀 미뤄졌던 뭐 게임들 같은 경우도 뭐 내년에 다들 출시된다라고 하니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NC소프트는 뭐 출시하는 것마다 최소한 기본은 하니까, 그러면 내년 실적 기대해볼 만하겠죠. 내년부터 해서는 참고하시고요. 아모레퍼시픽하고 이 뭐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그 컨택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화장품은 조금 컨택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안정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 왔다 갔다 해야지 뭐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물건을 사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에 턴어라운드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턴되지 않겠느냐. 올해 카지노 관련주들은 굉장히 힘들었죠. 중간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냥 문을 닫았으니까 뭐 당연히 뭐 올해 뭐 거의 최악의 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연말 되고 하니까 이제 순환매 좀 돌고 백신이랑 치료제 얘기 나오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흐름이 조금씩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저렇게 NC소프트나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쪽은 끄떡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언택트 쪽으로 해서 테마로 올라온 종목들이 문제인 거지, 이렇게 탄탄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택트 시대가 우리가 뭐 한두 달하고 만 게 아니고 거의 뭐 1년 동안 지속이 됐죠. 그러면은 이미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집에서 이제 밖에서 아무리 뭐 활동 많이 하시던 분들 한동안 집에서 넷플릭스 유튜브를 보는데 이게 재밌어요. 적응이 됐어.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요, 이 생활이. 새로운 재미를 알았네. 집에 있어도 이런 재밌는 게 있었네. 웹툰을 봤는데 재미가 있네. 게임을 했는데 재미가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이 바뀐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코로나 시대처럼 아예 못 나가고 이렇게 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처럼 아예 뭐 밖에 못 나가고 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생활이 바뀐 거는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은 과거와는 이제 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른손 ENA 뭐 이쪽에서는 이제 넷플릭스랑 OTT 콘텐츠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서 오늘 상승을 했는데 유지되진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뭐 거의 뭐 상한가 수준으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뭐 쭉 밀렸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소식 자체는, 이슈 자체는 좋은 이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른손 ENA 같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덱스터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연결될 수는 있겠죠. 물론 영화 쪽하고 좀 더 연관은 있지만 연결될 수는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런 아모레퍼시픽 파라다이스 이쪽부터 시작해서 영화 사업 같은 경우도 내년에 턴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슬슬 나는 좀 안정적인 게 좋다.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는 거, 이렇게 저항을 돌파한 종목 매수하는, 강한 종목 매수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게 좋다. 나 안정적인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덱스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한국전자인지나 한국정보인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기부에서 공인인증서 폐지 쪽으로 해서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부터 뭐 있던 이슈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있던 이슈고 이제 뭐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시행되면은 또 한번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국전자인증하고 한국정보인증하고는 뭐 참고 정도해서 일정에 맞춰서 뭐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SK 같은 경우가 지금 수소사업 추진단 출범한다는 소식에 뭐 오늘 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SK 너무 밀려있는데,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죠. SK 너무 밀려있는데 SK랑 SK바이오판 같은 경우 연말까지 해서 좀 볼만하다. 22만원, 22만 5천원까지는 어렵지 않고 여기 넘어가면은 요 25만원 뭐 이런 구간에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여기 다시 한번 저항권까지 왔는데 22만에서 22만 5천 요 구간을 돌파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윗단계를 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가 뭐 기업 내용이 그렇게 뭐 부실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올해 뭐 조금 좀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1분기가 굉장히 뭐 어려웠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뭐 굉장히 뭐 어렵게 흘러가면서 쉽지는 않은 한 해였는데 그래도 SK 이제 업황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3분기 꽤 많이 회복됐고 그 다음에 4분기도 좀씩 회복되면서 점점 개선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은 이제 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20만 원까지만 올라도 나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때 매매 못하신 분들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조금 발생했다 줄었을 텐데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매매하는 거예요. 매매할 때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올라갈 때 추격하지 말고 이렇게 쉴 때 기다려서 쉬는 구간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거 내 종목 아닌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기다렸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오면은 매수하시고 아니면은 정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메디아나 같은 경우가 원격 진로 쪽으로도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환자 감시 장치랑 심장제 세동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환자 감시 장치는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메디아나 바닥권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비트 컴퓨터나 뭐 유비케어, 민선정보, 인피니티 헬스케어 못 잡으신 분들, 유헬스케어 못 잡으신 분들은 메디아나 같은 경우 같이 보시면 됩니다. 후발로 보시면 됩니다. 했는데 뭐 자연스럽게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수익 뭐 축하드리면서 요거 위쪽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조금씩 뭐 분할 매도하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종목으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열심히 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이제 좀 뭐 괜찮은 가격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개해드릴 만한 종목으로 뭐 하나 소개해드릴 테니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종목은 추격 매수 노노 추격 매수 노입니다. 언제나 조정 구간에서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게 가장 주식 투자에서 기본이다.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손절을 하더라도 손실이 줄어들고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수익이 극대화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